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이제, 100만장자를 꿈꾸면서 근 1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 단계 또 레벨에 또 진입하게 돼서, 저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또 오늘 그 강의에 앞서서, 특강이죠. 우리 사장님들께 무엇을 진정으로 전달해 드려야 제가 제 모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점을 전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성공했다는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께 하나의 그 방향과 어떤 기회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에센스가 뭔가? 과연 내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 어떤 점을 사장님들께 오늘 저녁에 같이 심각하게 나누어야 될까? 제 인생 못지않게 저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삶을 같이 읽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1시간 반 동안의 이 강의를 통해서 과거에도 몇 분들이 그렇게 했었지만 혹시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꼭 그런 강의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 강의는 평범한 강의일지 모르지만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이 강의를 소화해 내시냐에 따라서 역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NS1을 만나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과연 이렇게 만만케 올라올 수 있었을까? NS1을 만난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NS1을 만났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제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NS2라는 파트너가 없었다면, 저의 협조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만만치 않은 사람으로 현재 서 있을 것이고, 그러나 NS1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저같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제 자신만이 갖고 왔던 강력한 어떤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특강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우리 사장님들의 삶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어제서부터 계속 강의 전에 뭐를 전달해야 될까? 시간은 1시간 반, 시간은 짧은데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이 전달돼야 될까? 그리고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뭘 느끼셔야 될까? 어떤 점이 중요한가?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늘 하던 식의 그런 지식적인 강의보다는 지식도 가미되지만 또 제 살아온 경험도 가미되지만 굉장히 중대한 어떤 요소들, 공통 분모들,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 분모들, 이런 공통 분모들을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천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소는 뭐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성공자들이 또 가졌던 요소는 뭐였을까? 일본에는 가네코 사장님이라는 2000만장자가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가셨던 요소는 뭐였을까? 뭔가 비슷한 점이 있었을까? 그런 점들이 있다면 가르쳐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드린 점들은 우리 사장님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분석되고 이해되고 흡수돼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이 1시간 반이지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내용들은 종이에다가 적어주실 수 있으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을 요즘 와서는 체계가 어느 정도 저 자신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자신의 삶을 경험해 본 것도 그렇지만 또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고 운영하면서 역시나 하면서 느꼈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점,
즉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할 텐데 성공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이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목표하고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에베레스트 등산을 등정을 해서 꼭 거기에다가 깃발을 꽂겠다라는 목표와 꿈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이뤄내는 것을 그 한 단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나는 많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로 폭넓은 윤택한 삶을 살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정적 분야에서는 내가 백만장자 레벨에 남들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또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목표는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을 이루는데 공식이 있는가? 방식도 있는가? 원리도 있는가? 노하우도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라는 결론이고 그것을 오늘 종합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성공해내는 방식이 있는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공식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가? 자, 그러면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을 탄생시킨 회사와 맞배고 있습니다. 삼성의 상당한 임원급이 저희 백만장자 레벨급의 수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톡옵션을 받는 거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보상제도를 가지고 가는 거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문제는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분야가 런칭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의 런칭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나갈 것이냐.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성공시킬 때에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즉 나에게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네. 힘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뭔가 기운이 빠져. 뭔가 힘이 없어. 내가 지쳤어. 내가 포기하려고 해. 그땐 벌써 에너지가 없는 상태죠. 인간이 에너지가 없을 때에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실 마음이 없을 때에는 조약돌 하나 움직이기 힘든 것이 인간이고 어떤 사람이 에너지가 나와서 어떤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거대한 산도 깎아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의 현재 에너지 상태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냐? 근본적인 에너지는 모든 거의 출발을 꿈이라고 하듯이 모든 거의 출발은 그 에너지가 탄생할 수 있는 동기로부터 나옵니다. 동기는 이유입니다. 이유. 내가 힘을 내야 할 이유는 뭐냐? 내가 곧 성공을 해야 할 건덕지는 뭐냐? 내가 곧 왜 꿈을 꿔야 되냐?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왜 난 꿈을 꿔야 되냐? 그러죠? 제 자신의 그 경험과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로서 한번 같이 이해하기 쉽게 제 자신은 이 12년 전에 뉴스킨 NSE를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전파가 일어나듯이 만났고 그대로 집중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빅플래닛을 만나면서 들었을 때 뿅 가버린 거랑 똑같은 식으로 그대로 뿅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서부터 제 자신 이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해오던 요구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요구랑 이 회사와의 가능성이 맞부닥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빵 하고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단계,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배울 여러 단계가 그대로 거침없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본인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굉장히
큰 동기가 10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동기가. 그 동기는 부모님을 따라서 저는 성묘 하러 갈 때, 이제 제사 지내러 가죠. 그럴 때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 뒤에서 공동묘지를 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다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말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무덤을 보면서 물끄러미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무덤은 곧 이 꼴로 한 무덤당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시간차에 따라서 지금 무덤에 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만 해도 분명히 살아서 움직였을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00~400년 전에만 해도 살았을 것이고 또 그 시대가 요구하던 장원급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의 성공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랑은 지금이나 사랑은 비슷비슷했을 것이고 그런저런 생각들을 막 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 이상과 현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실은 뭐냐, 진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당시였었는데 진실은 뭐였냐면 분명히 저들이 살아서 움직였을 것이다. 그때가 조선시대가 됐던 일제가 우리를 공략할 때가 됐든 하여튼 무슨 때가 됐든 간에 살아 움직였는데 지금 현실은 뭐냐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실은 무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한테 그 두 개의 현실, 몇백 년 전에 살아서 사랑도 하고 꿈도 꾸고 열심히도 살고 장원급제하려고 공부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은 무덤에 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의도 저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펼쳐놓을 때 그것이 우리 사장님들에게 먼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무덤은 나에게 먼 데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10대 말에. 뭐로 다가왔냐? 나도 죽을 거구나. 나도 200년 뒤에는 분명히 무덤에 가 있을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도입니다, 도. 큰 도를 깨달았습니다. 10대 말에. 안 갈 가능성은 상당히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이제 운명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거를 노력한다고 바꿔볼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될 나이였습니다.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자, 거기에서 저는 삶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내 삶은 한 번이고 짧고 그 다음에 한 번이다. 유한하다. 무한이 아니다. 즉, 마음대로 끊임없이 살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한 번밖에 살다가 못 살 인생. 남들과 대충대충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죽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굉장히 마음속 깊이 파장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저 스스로 대화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중에 다 많은 생각이 있어요. 냉소적인 생각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나는 생각도 있고 너는 너대로 해라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떨 때는요 몸 전체가 울썩울썩 하면서 움직이는 파장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정말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생각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 현실인 상황 속에서 좀 남들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남들이 자니까 자고 남들이 돈 버니까 돈 벌고 돈 때문에 또 살아가는 인생,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펼치다가 무덤으로 가야 되는 인생,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왜 내 삶이 진짜 후회 없이 끝내주게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10대 후반에 하게 됐었고 그것이 사실 보이지 않게 제 삶 속에는 저 밑에서 저를 계속 동기부여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연습장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이런 연습장. 이 연습장은 옛날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런 연습장을 씁니다. 저는. 먼 1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1000원짜리 이런 연습장을 쓰냐 하는데 이게 좀 편해서 계속 이런 연습장을 씁니다. 이런 연습장만 수십 권을 씁니다. 계획도 세우고 오늘 할 일도 쓰고 목표도 정하고. 연습장에 뭐가 있느냐? 올해 내 나이가 딱 적혀집니다. 올해 내 나이. 작년 보면 전부 작년에 내 나이 계속 적어놨어요. 올해 나이가 한 달 더 먹어가도 계속 적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이니까.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내가 적은 내 나이는 내년도 이후에는 다시는 못 적을 나이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10대 후반에 가졌던 내 존재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즉 나란 존재는 짧구나, 금방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제 속에서 계속 아궁이를 태우고 있는 동기부여의 건덕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너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냐? 너 왜 꿈을 꿔야 되냐? 너 왜 자꾸 목표를 높이려고 하느냐? 너 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힘들 때는 에이 모르겠다, 에이 집어던져버려, 에이 포기해버려, 집어서 푹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이 차리고 다시 제정신이 들었을 때 다시 아궁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제 나이를 또 씁니다. 남들은 성공했대지만 저는 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뭐 하고도 못 바꿉니다. 천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가 돼도 저는 제 나이를 쓸 겁니다. 왜? 내 삶은 너무 소중하니까. 근본적인 동기가 저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기에서 20대 초에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트가 나오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궁이가 떼고 있는데 그런 게 부닥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는데 하나의 모델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물론 비현실적 모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꿈을 만들어내기에는 괜찮은 모델이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리차드 기어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줄리아 로버트는 괜찮아 보였지만 저는 줄리아 로버트가 될 수 없는 여자가 아니니까 백마탄 왕자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백마탄 왕자가 돼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차드 기어로부터 느낀 거는 자신감, 삶의 여유, 그다음에 강인함,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 에너지. 즉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자기 결단이면서. 그 옆에서 줄리아 로버트가 죽이지 말라니까 안 죽이잖아요. 물론 여자가 그래서 남자를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는 힘, 에너지. 그래서 하루는 뭐예요? 놀러 가잖아요. 일하다 말고 다 가서 맨발 벗고 잔디밭으로 왔다 갔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의 밑에 있는 애가 만약에 그러고 다녔으면 상사한테 뺨을 맞습니다.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힘, 에너지, 자유, 강인함, 자유,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였죠. 왜 그랬을까? 남들과 대충대충 살고 싶지 않은 그 삶과 어떤 하나의 샘플이 튕겨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호주에 가서 이제 시드니 대학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살았는데, 한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그 꿈이 저한테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 어떤 파트너, 어떤 나의 동반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건축 공부를 하는 걸 말미암아서 리차드 기어 같이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건축계에 나름대로 상당한 이제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셨는데도 그런 모습이 아니셨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맨날 서비스 정신으로 굽신거리고, 뭘 갖다가 하면 맨날 리젝트를 당하고, 이쁜 아이디어로 뭔가 멋진 디자인을 하면 렌트가 많이 안 나온다고 맨날 수정돼서 네모 반듯한 빌딩으로 다시 바뀌고, 임대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냥 꾸겨 놓으면 그게 책상도 안 들어가고 임대가 안 나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별로 주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빌딩, 그냥 네모 반듯해야 이게 잘 나가거든.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고 평생을 아트입니다. 아트, 예술가는 네모 반듯한 거 그려서 돈 벌어먹고 살자고 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을 표출하고 싶고 자기가 만든 디자인의 건물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100여 년씩 가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돈이 없으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오너가 아니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 묵살되더라는 겁니다. 수없이 자기 꿈을 묵살해 가면서 자식 새끼 살리려고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뒤를 밟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오히려 힘이 있어서 건축가에게 이런 걸 지어봐, 홍콩에 저런 빌딩을 지어봐, 요즘 미국에 새로운 빌딩 형식이 나와서 지어봐,
라고 할 때, 네, 지가 지어야지 안 짓고 배겨요? 그죠?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차라리 되고 싶었지, 그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좀 할까요? 그런 모습은 싫었던 겁니다. 그게 20대 초반에 시드니에서 건축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싫은데 공부가 되겠냐고요. 가뜩이나 영어로 공부하면 영어가 알아들려져야죠. 어? 네. 학부로 들어가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네. F가 막 나옵니다. 제가 잘하는 과목은 A+가 나오는데 못하는 과목은 F가 나와버립니다. 그건 스타일이 그럽니다. 중간을 대충 때우질 못합니다. 못하면 아예 못해버립니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저는. 잘하면 상당히 잘하고. 네. 그러니까 제 자신의 꿈과 에너지가 매치가 안 되니까 그냥 박살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드니 그 대에서 그 당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렸던 호주 애들이 나를 기억을 뭐로 했을까? 제 완전히 엉망진창인 애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성공한 제 모습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저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나와. 행동이 안 돼. 이해가 안 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놈의 건축을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유지만 하여튼 저는 안 됐어요. 그런 아버님의 어머님도 건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건축 대학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네. 건축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외아들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NSE를 딱 보면서 백만장자가 많다. 이 회사에는. 참 웃긴 거예요. 백만장자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냐. 회사에. 오너도 아니고 회사 오너들도 아니고 회사의 직원들이 뭔 백만장자가 그렇게 많냐. 굉장히 드뭅니다. 삼성에서도 백만장자급이요. 극히 드뭅니다. 그 이학수 그 부회장님 같으신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스톡 옵션을 사가지고 그거를 행사했을 경우에 제법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정도인데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삼성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0몇만 명 중에서 몇 명 선입니다. 몇 명. 근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만장자. 어찌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안 많아도 좋다. 확실히 있긴 있냐. 하나라도 있냐. 하나라도. 없을 때는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단 한 명이라도 있냐 했더니 많대요. 저는 그거 하나로 리크루팅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로. 그것도 단 한 2분 만에. NSE가 뭐냐 그랬더니 백만장자가 많다. 진짜로 있냐? 진짜 많다. 그래 그럼 난 한다.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든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백만장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였죠.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지금 해보면 이해가 가요. 조 단위를 팔고 있는 회사에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수입을 땡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5조가 나갔다며. 5조가 애 이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집중이 시작이 됐고 제가 그러니까 몇 년간 속으로 쌓여왔던 그 동기부여의 건과 그 다음에 뭔가 제 이미지의 그런 어떤 리차드 기어의 이미지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리차드 기어가 아닌데 백인이 아니다 이거지. 해봐야 황인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분명히 리차드 기어 같은 이미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치만 나의 그 미래의 꿈을 꾸었던 거랑 부닥치면서 NSE가 저랑 스파크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스파크를 일으켰을 때 무엇이 일어났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공부를 몇 개 해나가겠지만 그야말로 제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NSE를 만나기 직전 한 1년 동안은 저는 이제 호주의 그 캠시라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캠시라는 동네가 아주 그 한국 사람들이 사는 그 당시에만 해 10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좀 가난하고 후진 동네였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인 박서본 사님이 오셔갖고 멕시코에 사는 막 후진 동네 같다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있었는데 저는 새벽이면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혼자가 있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가가지고 차를 타고 더블베이라는 지역을 갑니다. 제일 그 부촌 호주에 아침에 그래서 더블베이를 딱 가면 그 기가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기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런 동네가 틀려요. 즉 지저분하고 모든 게 꾸질꾸질하고 막 이런 기하고
으리으리하고 정렬되어 있고 깨끗하고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기운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운을 흡수하러 댕긴 거예요. 캠시에 살면서. 아침에. 그리고 그 기운을 쫙 흡수하는데 그 부잣집들이 되게 많아요. 한 300억짜리 집도 있고 500억짜리 집도 있고 그 집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래로 쫙 내려가면 거기서 거대한 요트가 뜨고 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차가 이렇게 쫙 내려와서 호텔처럼 딱 대고 올라가는데 그 사이가 테니스 코트가 있고 무시무시한 집들입니다. 그런 집을 가서 뭐 합니까? 이렇게 쳐다봐야지. 문요. 새벽에 가서 쳐다보는 대로 쳐다보고 개들이 짖어요 또. 쳐다보다가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그 태평양이 이제 쫙 나옵니다. 태평양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바다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네. 공부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되는 게 없냐? 매 그래가면서 그런 거를 바라다가 땅 부닥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준비 작업이 있었죠. 준비 작업. 제 자신의 준비 작업이 있으면서 부닥치니까 정말로 그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다 보면 작은 실패들이 나오고 그것을 역경이라고도 부르고 시련이라고도 부르고 고난이라고도 부르고 고통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이 언제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입니다. 인생 삶의 공식이에요. 즉 이 세상에 뭘 해도 하다못해 언어 학원을 하나 영어를 배우러 댕긴다, 수영을 배운다, 꽃꽂이를 배운다, 뭐 하나를 하나 해도 어려운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꿈이 커서 우리나라 최고가 되려고 한다 하면 할수록 더 역풍이 강하죠.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동기와 본인의 준비 자세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니코 호텔에서 세미나를 태어나서 처음 열어봤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공부를 했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원래 광고를 못 내는데 뭐 알았어야죠. 시드니의 교민 잡지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제 광고를 뭐라고 낸지 아십니까?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뛰어가 잡는 자의 것입니다. 딱 냈어요. 한 페이지 딱 열자마자 거기 위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냈는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딱 냈어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싶은 자는 오십시오. 딱 참석비 $10. $10 지금 9,000원이에요. 9,000원. 음식 없음. 물만 제공. 그래서 니코 호텔에 오라고 했습니다. 300명 좌석을 얻었어요. 그 렌트비가 $1,500였습니다. $1,500 지금 거의 한 140, 50만 원 되는데 제 그 한 달 생활비가 1,000불이었습니다. 1,000불 그 당시. 그러면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300명이 다 오면 $10씩 냈으니까 이게 $3,000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내가 1,500불을 번다. 그 계산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딱 열었는데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데리고 움직이던 단 3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3명. 딱 와서 이 300명 좌석에 딱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앞에 2명하고 저 가운데 1명. 얼굴들이 어떤지 아세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얼굴. 저런 놈이 다 있냐. 이제 또 스폰서랑 같이 막 해가지고. 호주에서 백인들이 그 당시에 그 NSE를 할 때요, 500명짜리 방을 빌렸을 때 6, 700명씩 와가지고 밖에 막 쓰고 그랬었습니다. 동양인이 하니까 3명 왔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니코 호텔 역사에 지금도 그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니코 호텔 역사에 300명 좌석을 빌려서 3명 온 케이스가 없대요. 저는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스타트가 그거였어요. 아무도 저를 관심도 없었고, 호주에서 그야말로 전 소수민족에 그야말로 영어도 못하는, 그야말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여기에서 아마 필리핀 누구가 NSE 코리아를 한다고 한 거랑 똑같아요. 필리핀 누구 애가 자기네 그걸 데리고.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런데 호주 첫 번째 백만장자가 누군가 보시고, 첫 번째 하와이안이 누군가 보시고, 두 번째 백만장자가 누군가 보시고, 세 번째 백만장자가 누군가 보시고, 시드니에 가셔서 NSE 회사를 가시면 제 사진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보십시오. 제일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건 안 된다. 제 3명 중에 한 명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김재군 씨라고 지금도 내 기억을 하는. 사사건건 당신은 NSC 사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40개다. 40개를 적어놓은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40개를 적어놨어요. 시드니 사람들은 바쁘다. 돈이 없다. 이런 거 많이 지나갔다. 어쩌고 저쩌고 40개를 적어놨어요.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옆에 와가지고 그러면 망할 거면 자기는 하지 말지. 근데 3달을 따라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3달 동안 옆에서 계속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3명 왔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것이 징조다. 이것이 당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첫 징조가 벌써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3명을 3,000명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그러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 과정. 그리고 일본이 오픈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당시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맨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돈이 없었고. 그래서 제 와이프가 갯돈 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본을 갔는데 너무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삼각형 김밥 있죠? 삼각형 김밥. 우리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파는 거. 그것만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는데 호텔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운이 소개해준 4대 다운이 소개해준 5대 다운 집에 가서 자는데 그 집에 일본 다 작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안방하고 부엌하고 딱 2개밖에 없어. 근데 안방에서는 그 부부가 잔대요. 그럼 제가 어디서 자야겠어요? 부엌에서 자야 되는데 부엌에 원숭이가 자고 있어요. 원숭이를 기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원숭이랑 계속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동물 본능이 자기의 그 영역을 침해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지보다 훨씬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지 영역을 침해하고 있잖아. 그 원숭이가 제가 잠을 자게 만들었겠어요. 밤마다 깍깍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일본에서 그러고 지냈습니다. 근데도 저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꿈과 비전은 제 외부의 형상과는 따로 놀았습니다. 외부의 현상은 지 나름대로 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 머릿속으로 해석이 돼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 혼자 미쳐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지 혼자 지 꿈과 비전 안에 완전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쟤 이상하다. 힘들어야 할 텐데, 그만둬야 할 텐데, 지금 환경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해도 자기 자신은 full of 에너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비전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지 복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폭발하게끔 이 주변 환경이 늘 나를 맨날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 6월에 월드컵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다 막 했어요. 주변이 도와줬죠. 지금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같이 떨어져야죠. 근데 떨어지면 나 인생만 아깝게 지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폭발을 하든 주변에서 썰렁하든 문제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썰렁하게 만들고 있는지 폭발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자기에게 달렸고 성공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폭발하는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에너지가 솟구쳐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아요. 못 찾으면 산에 가서 한 달씩 고민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옵니다. 인생이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가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생각, 사고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생각이 뭔가 심각한 타격을 받든 전율을 느끼든 변화를 일으키든 그러면서 생각이 변화를 하면서 행동을 따라 뒤집고 가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공 사례든 시대든 책이든 뭐든지 읽어봐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성공하라고 와서 이까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추운 날 이까지 와서 이러고 계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와서 이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빅프레닛이라는 것은 나한테 굉장한 힘을 줄 수 있는 무기인데 그것이 문제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무기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쪼개겠다라는 걸로 눈빛이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포인트는 다 거기서 움직입니다. 성공도 다 거기서 움직입니다. 제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뉴스킨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제가 태어나서 뉴질랜드라는 곳을 뉴스킨 때문에 처음 갔는데, 자다가 새벽에 3시에 벌떡 깨가지고 조그마한 빨간 차를 그 당시 렌트를 했는데, 제 와이프는 자고 있고, 새벽 3시에 차를 몰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스킨 뉴질랜드 지사회사를 지도 보고 찾아갔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다리 건너서, 오클랜드 그 다리 건너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원래 오클랜드 뉴질랜드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새벽 3시에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차가운 바람이 저를 때립니다. 저는 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 가고 있나? 완전히 미쳤구나. 뉴스킨이라는 것에 넌 돌아버렸구나.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자꾸 댕겼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냐, 저기에 나타나냐.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을. 떨어지자마자 그날 밤 새벽에. 그게 뭔지 아세요? 열정이고 갈망이고 에너지입니다. 인생을 열정과 갈망과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사르쳐야 됩니다. 그게 뭐든 전혀 상관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후회를 안 하십니다. 늙으셨을 때. 저도 늙고 사장님들도 늙고 같이 늙어요. 저도 옛날에는 뭐 최연소, 뭐 어리다 어쩌다 하던, 요즘은 그런 소리 싹 들어갔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늙은이 취급으로 이제 올라가겠지. 계속 저는 제 나이를 하루에도 2-3번씩 씁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뭐냐는 거지.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똑같은 걸 대고, 똑같은 회사를 대고 나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회사를 찾았어요. 그런 겁니다. 포인트는 회사 파트너 못 만났으면 말짱황이다. 파트너를 만나도 이런 갈망과 열정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지금서부터 지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인생을 혹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지식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운명을 뒤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점장이라 할지라도, 즉 예언자나 점장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잘 맞추거나 미래를 잘 조언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강의는 우리 사장님들의 운명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 왜?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본인이 생각해서 한다는데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외형을 구속할지라도 내 마음을 구속할 수 없다. 네.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내 마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한번 속으로 결정해서 방어망을 쌓아버리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내 자신의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려워. 요즘 뭐가 안 좋아. 물론 전체적인 여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을 때 끝내주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집중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첫 번째, 적으십시오. 인생 경영법입니다. 인생 경영법. 회사도 제품을 삼성전자가 전자칩을 팔 수도 있고, 제일모직이 의류를 팔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팔 수 있어요. 제품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업의 경영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자를 팔든 의류를 팔든 뭐 하다못해 식료품을 팔든 경영은 뛰어나야 된다. 경영이 엉망이면 뭘 파는 거와 상관없이 그 회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든 뉴스킨을 하든 파마넥스를 하든 아니면 자기의 가족을 대하든 경영법을 배워야 됩니다. 삶의 경영법. 인생 경영입니다. 기업 경영과 비슷하다고 하는 자기의 삶의 경영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이해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네. 옛날 제가 진인사 대천명을 썼었는데 하나 늘었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가치 이해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이제 막 테이프의 한 면이 끝났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잠만 자세요. 그냥 누워서 뒹구르세요. 밥도 먹지 마세요.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무의지,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불교에서 욕망을 끊으라고 하는 그 욕망이야말로 엄청난 욕망입니다. 의욕이어서 그렇지. 그렇죠? 욕망은 악욕이 있고 과욕이 있고 의로운 욕망인 의욕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은 욕망,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욕망, 자기가 발전하고 싶은 욕망, 사회를 공헌하고 싶은 욕망,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이 없으면 식물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벌고 싶은 것도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욕망을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 의욕이 될 수 있고 과욕이 될 수 있고 악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동물 세계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보세요. 그 사자 또는 뭐 악어, 그 세계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해요, 안 해요? 돈 갖고 돈 벌려고 몸부림 칩니까, 안 칩니까?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해 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에 노예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개념이에요. 종이가 돈입니까? 종이가 돈이에요? 종이는 종일 뿐입니다. 그렇죠? 1,000원짜리가 그럼 돈이냐? 그건 종입니다. 돈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지. 우리 1,000원짜리 가지고 저기 미국 가서 하면 가치가 없어지죠? 안 받아줘. 뭐예요? 종이 짱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주니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포기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가치가 과연 얼마인지, 특히나 나의 삶의 가치, 즉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에 바꿀 수 있을지 칼 한번 들이대보세요. 지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암 걸려가지고 갑자기 석 달 내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살고 싶어요. 좀만 더 살아서 뭐예요?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주변에서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제 직계 다운라인 너무너무 제가 사랑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와로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사는 게 뭐냐? 뭘 바꿀 거냐? 삶과 죽음에서 내가 뭘 바꿀 거냐? 우리 사장님들 그런 게 깊어야 됩니다. 깊을수록 커집니다. 굉장히 깊으셔야 됩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충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그래도 앞에서 뭐 천만장자라는 사람이 떠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 삶인지, 그리고 몇 년 남았는가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겁나니까. 대충 몇 살 사실 것인가 딱 보고 지금 날 숫자 계산기 딱딱 때리면은 살 날 나옵니다. 그럼 뭐 하고 살 건가? 근데 늙으면 늙을수록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즉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5년이면 백만장자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3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약간의 시간차는 걸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낭떠러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이 미끄러울 수는 있지만 낭떠러지여서 영원히 끝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잘 안 되면 다음 걸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갔다, 잘 됐다. 그거에서 정말로 뼈 시릴 정도의 느낌을 느끼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찔끔 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비수가
심장을 찌를 정도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자에 달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각자가 얼마나 갈구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강도가 틀려집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도 계세요. 두 번째,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거의 출발인, 적으십시오. 꿈과 비전이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 꿈을 꿔야 되는지, 내가 왜 비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내 동기가 뭔지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즉, 무엇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서는 말이 끌고는 가지만 물을 못 먹이는 것처럼 물을 먹고 싶지 않다는데 할 말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여기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말 가서 내가 들어야지 하는 부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자니까 하는 수 없이 속으로 18접할 해가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돈도 자기 돈 안 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내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할지라도 지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왜? 물론 이제 준비는 서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큰데 제주도도 저 먼 데서 막 눈을 헤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돈도 미리 찌르고 막 가슴 정리하고 아침에 그냥 목욕제기하고 짝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그냥 시발저발 하다가 어디 가자 딴 데 가다가 막 차 타고 같이 온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다 서로 다른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틀려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빅프렌이 아니라 천상의 아름다운 비전을 줘도 의미가 없어요. 안 와닿아요. So what? 그래서 어쩔 거냐? 근데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강해야 한다라고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꿈이 큰 것이 과욕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너무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요만큼 이게 그 절벽에 요만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이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한 300m 절벽인데 여기 너무 짧아. 그럼 이걸 건너야 돼. 그러면 겁은 좀 나겠지. 300m니까 떨어지면, 하여튼 굳이 이렇게 해서 낑겨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자세하게 그 안으로 낑겨 50cm지만 낑겨 들어가면 떨어져 죽어.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폴짝 뛸 수 있어요. 폴짝. 대부분 폴짝 뜁니다. 근데 이게 1m 50이야. 근데 뛰어야 돼. 그러면 이 힘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1m 50을 뛸 때 이 발에 가는 힘하고 50cm를 갈 때 힘하고, 이게 2m인데 아니면 죽어 해서 뒤에서 막 총을 쏴대고 있을 때 뛰는 힘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해야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꿈이 소박하면, 적어놓으세요. 소박한 힘밖에 안 나옵니다. 소박을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대박 나오긴 글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아름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존중해 드립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소박한 게 대충 사는 거와 소박하게 사는 거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꿈을 가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NSE 만나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출발해야겠다. 그것도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번 꿈을, 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며 하나밖에 없는 4시간이 자꾸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꿈을 뭐로 세웠냐? 저는 이제 돈으로 따졌을 때 그 에너지에 불과한다고 했지만, 저는 1억으로 출발했습니다. 1억. 월 수입 1억. 월 수입 1억. 많은 분들이 제가 뭐 1억 하면 저는 뭐 말만 1억을 하지 뭐 하는가 했는데, 1000만 정도 되니까 이제 1억 계산 나오죠? 시간에서 한번 쪼개보세요. 벌었나 안 벌었나? 제가 번다 그랬잖아요. 1억을 번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첫 번째 수입이 93년도 2월 말에 1월 달 수입을 받았는데 76달러가 나왔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76달러. 수표로 나와요. 수표로 딱.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딱. 그리고 그 수표는 은행에 갖다 넣었어요. 사진을 그 수표 크기로 확대를 했어. 그래서 오렸어. 그래갖고 너무 좋은 액자에다 집어넣는데 15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게 내 첫 번째 월급이다 이거지. 저는 거기서 뭐가 제일 기뻤는지 아세요? 돈이 확실히 나오는구나. 8만 원이라 할지라도 나오는구나에 저는 감동해버렸습니다. 왜?
그 다음서부터 내학이 달렸으니까. 네. 제 목표는 1억이었고 단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이 어디서 나와요? 1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뛴 게 1억짜리를 뛰는 거예요. 1억을 벌 짓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떤 그 기업에서 내가 대리까지만 가고 말아야지 하는 사람하고, 네? 내가 부사장까지 진입해서 사장 타이틀을 가고야 말겠다 하는 사람하고, 그 움직이는 게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눈빛이 틀린 겁니다. 이 세계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냐에 따라서 에너지와 힘이 틀려져요. 그런데 그럴 가치가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꼭 돈이 싫으시면 딴 것도 좋아요. 딴 걸로도 멋진 목표를 크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건강해야겠다. 그럼 끝내주게 건강하시든지. 네.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힘이 나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한테 뺨 맞은 거 얘기해야지. 한국에 그 시드니대를 그만뒀거든. 네. 저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 제가 하던 거랑 바꿨습니다. 네. 대학을 딱 그만두고 유스킨을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본이 오픈하는 바람에 한국을 들어갔어요. 부모님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네. 호주 최고의 학부에 두 분 부모님이 다 건축인데 외아들이 또 건축을 한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소개하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네? 네. 화장품 들고 나타났거든. 화장품. 그냥 부모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네? 네. 호주에서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하더니 화장품 들고 나타났어. 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만뒀어. 잠깐 스톱. 네.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도 그걸 꼭 참으시면서 어떻게든지 달래보려고. 네? 왜냐면 말을 강하게 했다가 하면 말도 안 먹히니까 달래보려고 하다가 제가 말을 좀 잘못했죠. 아버님, 저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다면 빠그러지게 합니다. 한 달에 1억씩 벌 겁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부모님의 눈빛이 완전하게 저놈이 완전히 돌았구나. 드디어 저놈이 큰일 나구나. 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목표가 너무 정확했고 컸어요. 근데 그 정도 안 벌 거면 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그 정도를 주니까 한 거고, 한 거니까 그만큼을 내가 내뿜은 거예요. 내뿜고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거지. 네. 그런데 뺨을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어요. 아버지하고 언성을 쐈다. 아버님은 대학을 가라. 네가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 아버님은 이 타이밍을 모릅니다. 막 싸우다가 빵 맞았어. 뺨을 맞고 부자 인연을 끊겠다. 그 당시 아버님이 생활비를 주고 계셨거든요. 그 당시 저의 그 생활비 캐시플로가 아버님한테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킨에서 나오듯이 지금은 그 당시 아버님한테 나왔는데 이게 끊기게 생겼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제가 그 신칸센을 타고 동경으로 들어가는 그 1시간을 저는 딱 한 번 고민했어요. 12년 동안 뉴스킨을 하지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12년 중에 단 한 번 딱 1시간 고민했어요. 왜?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내가 꼭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딱 1시간 뒤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을 했어요. 제가 400만 원 정도 벌 때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자 인연 끈다 그러더니 안 끊으시더라고요. 400만 원. 아니요. 그 400만 원 벌기 전에 한번 전화가 왔죠. 호주에서 내가 뛰고 있을 때, 그때만 뭐 몇십만 원씩 들어오고 그럴 때, 너 그거에서 밥 벌어 먹고 살겠냐? 너 그거에서 결혼은 하겠냐? 그러고 살겠냐? 가장으로서 너 괜찮겠냐?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눅이 들은 줄 아세요? 제 목소리는 쩌렁쩌렁 날아가는 완전히 탕탕 튀는 다이아몬드 같은 목소리로 아버님 이게 1억도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저는 리스트반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는 건방져서 탈이다. 그러다가 400만 원을 제가 벌 때 용한가 봐. 어떻게 그렇게 버냐? 전화 오더니 제가 막 아버님 주변에 소개도 좀 해주십시오. 400만 원 번다고 내가 내 친구들한테 소개 못한다. 1000만 원은 넘어야 내가 소개하지 않겠냐. 네, 그런 적이 있었고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느낀 게 900만 원대였고 900만 원대는 그렇게 크게 900이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공부하다가 뛰어들었으니까 뭔 돈을 벌어봤겠어요. 회사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래서 900이 달마다 들어오는데 제가 본 거는 미래 가치를 본 거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본 거였죠.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맥도날드 같은 거 점심 때 먹으러 가면서 다리가 엄청 떨렸습니다. 이야, 내가 900을 벌고 있다. 내가 900이 들어온다. 이야,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1000이 넘고 나서부터는 개념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근데 1000이 넘고 나니까 아버님이 드디어 리크루팅을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리크루팅 하지 아세요? 내 아들이 하는 이 사업이 한 달에 1억도 번다. 97년도에 IMF가 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혜태그룹하고 그 관계를 갖고 그 건축 설계를 많이 하셨는데 혜태가 무너지면서 참 일이 없으셨습니다. 제 동생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제 동생 집에 참 놀러 오던 애가 그 네오위즈라는 회사 아세요? 네오위즈? 네오위즈 오너입니다. 오너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맨날 형 그러고 있었는데 걔가 내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내 동생 가장 친한 친구 세연이랑 결혼했습니다. 최세연. 최세연은 우리나라에 지금 랭킹 6번째 부자 여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젊은 여자로. 최세연. 그 신문 봐보세요. 그 당시 호주에서 그때 그 3명 왔을 때 있잖아요. 그 문 앞에 내가 여자 3명을 세워놨었거든요. 내 동생 친구들하고. 그 중에 한 명 최세연이 거기서 서 있었어요. 돈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걔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 동생. 제 동생이 서울대 나오고도 잡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IMF 때 무너졌어요. 회사를 운영하다가 무너지고 유산하고 미국 가 있고 막내는 이대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우리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포인트는 그겁니다. 포인트. 본인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가느냐. 헬렌 켈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앞을 못 보거든요.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생을 태양을 보며 살았다. 결코 어두움을 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평생을 태양을 못 본 분이, 평생을 빛을 못 본 분이 나는 일생을 태양을 보며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헬렌 켈러도 저러고 사는 판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칼라 사진처럼 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얼마나 분명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본인이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꾸 그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어도 잘하려면 노력해야 되듯이 우리 잠재의식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잠재의식에 자꾸 넣어놔야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근데 잠재의식이라는 건 영어하고 똑같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해서 주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강력한 비전과 꿈을 이해를 한 다음에 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해를 한 다음에는 자기 삶 속에 끊임없이 주입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만이 자기의 꿈을 종이에 썼다 그럽니다. 제 종이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종이가 수십 권이 있습니다. 수십 권이. 이런 종이가. 꿈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쓰시고 자주 쳐다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노력인데 그게 다른 걸 하는 노력에 비하면 상당히 별로 힘 안 드는 노력인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유치원도 가야 됩니다. 어린애가요 막 자라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도 가서 공부도 해야 되듯이 성공도 하려면 그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정도 하셔야 됩니다. 꿈을 써서 쳐다보고 자기 스스로 울부짖을 때는 울부짖으셔야 되고 하긴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을 만든 다음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그 법칙에 공짜란 없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꿈을 원했으니까 그거를 소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 내가 좋은 인재를 얻고 싶다. 인재.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훌륭한 돈을 벌고 싶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은 법칙이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이 왔을 때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대가가 지불해야 되듯이 즉 빚을 지든지 아니면 사기입니다. 사기. 이 세상은 그런 공평한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꿈을 이루어내고 얻고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간단한 대가 하나가 아까 같이 종이에 써서 외우는 것도 대가고 영어를 잘하려면 학원을 다니는 것도 대가고 자꾸 듣는 것도 대가고 얘기해보는 것도 대가고 연습하는 것도 대가듯이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가장 중대한 대가는 뭐냐? 적으세요. 성공의 대가는 돈. 피자집에서 대가는 돈이죠. 피자 한 판을 먹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면 피자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불 못했을 때에는 괴로움이 생기죠. 이게 피자집 법칙인데 인생 법칙은 내가 성공을 원할 때 성공을 원하는 그 대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돈에 비슷한 형태인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말로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집중력. 굉장히 중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적어 놓으셔야 되고 이것은 공식이고 법칙이고 우리가 싫어도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집중력.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놓고 집중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봐 보세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분야에 집중을 했는가 안 했는가, 뭐를 발명한 사람이 그 분야에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축구 선수가 월드컵 스타가 됐을 때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물어보세요. 안 했으면 우주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멋대로 세상, 공부할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볼 가치가 있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성공해서 서서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중력. 집중력이라는 것은 돋보기하고 똑같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넓은 면적을 비췄을 때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종이를 못 태우죠. 그러나 그걸 돋보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초점을 쫙 맞췄을 때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종이를 태워버릴 수 있는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화학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집중하면서 생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펼쳐놓으면 안 생깁니다. 에너지가. 즉 이것도 찔끔하고 저것도 찔끔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것도 좀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 사람 치고 어떤 한 분야에서 뭘 이루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과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가 보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업 경영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라. 그거의 최고가 되라. 즉 에너지를 축약시킨다는 뜻입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집중. 자, 그 집중에 간단한 예를 하나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 성령 얘기가 쉬우니까 성령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텔레비전에서 그 성령 아시죠? 성령 보시면 옛날 그 영화 보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성령 보면 그야말로 집중이 되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죠. 대충 제법 잘해,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 이겨, 빵빵. 그런데 고수하고 싸우면 져. 근데 사부님 말은 무지 안 들어. 그리고 장난치고 댕겨. 그럼 말썽쟁이야. 그러고 댕기다가 계기가 생겨요. 동기가 부여되는 계기. 나쁜 놈 사부님이 와가지고 자기 스승을 죽입니다. 놀다 들어오니까 스승이 죽어있어. 거기에서 얘는 스승을 껴안습니다. 사부님. 그리고 울죠. 중요한 거는 장난으로 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되는 건 이제 강도의 차이입니다. 강도. 얼마나 사실 스승의 말을 안 들었지만 그 스승님이 죽었을 때 스승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이제 표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폭발적인 울음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 울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결심하죠? 복수하는 것을 결심합니다. 목표와 비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다른 형태의 목표일 수가 있어요. 썩 좋은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의 목표가 세워져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세웁니다. 복수를 하겠다. 근데 복수를 하겠다고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상대한테 바로 붙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대 밑에 있는 똘만이랑 붙겠다는 겁니까? 상대하고 바로 붙겠다는 거예요. 네. 최고 고수랑 바로 붙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뭘 의미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무슨 목표가 생겼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는 목표가 생겨버렸어요. 목표가 생기니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그 다음부터 행동이 나타나는데 대가 지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법칙에 의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대가 지불이 뭐예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훈련하는 거 나오죠? 네. 훈련을 할 때 집중력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네. 한 2시간 하다가 영화 보고 오고 또 가다가 데이트하고 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영화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합니다. 훈련하다 보니까 막 이거 찢기기도 하고 피도 나. 그럼 어떻게 해요? 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좀 쉬다 해야겠다. 다리가 뻐근거린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자기 이 목숨을 바꾸고 지금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비장함이라는 게 흐르는 겁니다. 네. 세상에 그래서 법칙은 똑같이 돌아가요. 세상에 그래서 공짜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성령의 그 훈련을 무서울 정도로 비장하게 받을 때 그 행동과 평소에 살 때의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가 제가 말하는 화학 변화 행동의 차이입니다. 100도씨 물을 못 끓일 때는 90도만 끓여도 물엔 변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가 변화가 없을까? 100도씨가 넘을 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공평해요.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미친 듯이 집중을 하면서 훈련을 받듯이 사실은 우린 그런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세 번째, 대가가 지불되고 나면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된 행동 변화를 받고 그것은 바로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행동 변화의 화학 반응의 그 행동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하다못해 수단과 방법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적어놓으세요. 화학 반응된 행동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시련과 어려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돌진합니다. 무섭게 돌진합니다.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 또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바꿔서 또 합니다. 끝까지 안 되면 그래서부터 또 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귀신이 돼서 또 합니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게 어떠한 건덕지를 타지 않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야 성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타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만들어내시는 건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시작하시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순서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성공을 꿈꿨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가지고 행동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럼 주변에서 분명히 그럽니다. 너 이상해졌다. 너 미쳤다. 너 대단하다. 너 큰일 났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잘됐다. 싫어하는 사람은 쟤 완전히 돌아버렸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호 알죠? 고호. 그림을 그렸던 고호. 고호. 고 아버님이 고호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귀가 안 들려. 근데도 하잖아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죄송합니다. 모차르트는 뭐 할 때 했죠? 가난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돈이 없을 때, 볼프강 모차르트. 그때 또 만들어내죠. 그런 미친 듯한 자기 그 사랑이 있는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제일 문제, 우리에게 가장 단점 하나를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게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모든 건 다 좋은데 나는 이게 유지가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97%입니다. 특히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은
그렇게 만만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도 성룡이 열받았어요. 훈련을 했어. 딱 3일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4일째 고수를 찾아갔어. 싸웠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까요, 이길까요? 왜 질까요? 3일 동안 훈련해서는 고수를 이기기가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년을 훈련했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과 3년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죠? NSC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3일 동안 했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가지고 내일서부터 막 주먹을 꽝꽝 치고 하더니 수요일까지 무지 열심히 하고 목요일날 뻗었어. 어떻게 될까요? 근데 3년을 열심히 했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미니멈 습관이 바뀌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적어놓으세요. 이건 뭐 상당한 과학의 근거에 의해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미니멈 3개월. 작심삼일의 가장 큰 해결법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대한 힘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행동에 다른 과학자, 중국의 과학자가 얘기하기엔 3만 배까지 힘이 강하다는 힘이 있어요. 3만 배가 안 강하더라 300배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습관들, 그 힘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애들이 자라면 유치원도 가야 되고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가야 되듯이 성공학을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만 되는 분야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습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도 자기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주영 씨의 아침 기상을 얘기했었죠. 요즘 아침형 인간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제가 아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주영 씨 4시면 딱딱 일어나가지고 출근했잖아요. 우리도 4시에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탁 일어났는데 처음엔 일어나져요. 그러고 나서 아침 되면 졸립고 점심 먹고 나면 엄청 졸립고 저녁 되면 해롱해롱하고 그 다음날 일어는 나는데 완전히 인생 괴로운 거예요. 한 3일쯤 일어나면은 야 내가 정주영이 안 되고 만다. 근데 정주영 씨를 아침 10시까지 재워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몸이 틀리겠는가. 너 일어나면 죽는다. 일어나면 칼 딱 들이대고 눈은 또 발짝발짝 떠있는데 일어만 나면 넌 죽는다. 10시 되어 일어나라. 그 다음날 일어나면 죽는다. 정주영 씨는 늦게 일어나는 게 괴로움이고 우린 일찍 일어나는 게 괴로움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습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주영한테 너는 아주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뿅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현재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재 의식이 있고 잠재된 무의식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 운전 설명을 해드립니다. 처음 자동차 운전 배워서 처음으로 길거리에 나간 사람들 보면 바짝 긴장하고 이러고 막 의자도 바짝 당겨가지고 이러고 운전합니다. 옆에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말 시키지 마세요. 운전합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운전합니다. 그러고 운전하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나오면 온몸이 뻐근거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30년을 운전한 모범 택시 기사가 딱 차를 탔는데 이러고 딱 타가지고 말 시키지 마세요. 모범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운전한 사람 벌써 너긋하게 앉아서 한 손으로 싹싹 돌리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눈 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고 손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죠? 처음 시작한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거 갖다가 달달달달 잡고 움직였다가 이거 움직였다가 말 시키지 마요. 앞에만 바짝 바라보고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왜? 그랬던 사람도 3년 5년 운전하면 어떻게 변해요? 편안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거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또 이 우주는 엉망진창이에요. 내 삶도 엉망진창. 삶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삶은 상당히 과학적 공식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운전을 해야 된다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애를 프랑스에 키우면 걔 불어를 합니다. 그죠? 한국어 못해요. 왜 그러냐? 애가 보통 말을 하려면 2, 3년 걸리죠? 계속 듣습니다.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주로 엄마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의 언어, mother tongue이 되는 겁니다. 주로 아빠가 키웠다면 father tongue이 되겠죠. 네. mother tongu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가 누구냐? 근데 저는 mother tongue이 아닙니다. 저는 유모 tongue입니다. 유모가 키웠습니다. 제 유모는 필리핀 여자인데 필리핀 여자가 영어를 쓰는 바람에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유모 tongue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뭔 tongue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주입했느냐, 부정적인 걸 계속 주입했느냐, 긍정적인 걸 주입했느냐, 인생을 한번 살아볼 걸 주입했느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한번 주입되고 나면 언어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영어를 막 하다, 러시아어를 하겠다, 중국어를 배워서 지금 하겠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려면 미니멈 3개월, 적어도 3년 이상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런 동기가 부여됐고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고 거기에 꿈이 만들어졌고 이루고는 싶은데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되고 대가는 선택해야 되며 집중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랬을 때 큰 힘이 나오는데 작심삼일이 아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게 가는 습관으로 만들려면 그러려면 이건 습관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운전을 배우는 자가 누구에게나 공평하듯이. 그죠? 네. 운전 잘하면 백만장자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처음에 앉아서 계속 연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낮밤으로 운전했겠지, 연습을. 그죠? 부닥쳐가면서. 거기에 원숭이랑도 자면서 한 거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간 거고, 3명 왔는데도 한 거고, 간 거다 이것입니다. 나도 부닥쳤다 이겁니다. 나도 그러면서 왔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8시가 딱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 그냥 막 헛된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또 아까운 인생이 지나갑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 저를 뛰어넘고 저를 능가할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그렇고 또는 수많은 다른 방면으로도 그렇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제가 존경해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튀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은 사장님들밖에 못 내리십니다. 저는 가장 먼저 된 천만장자로서 우리 사장님들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면 저는 의미가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능가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나오셨으면 좋겠고 세계를 나가서 쩌렁거리면서 수많은 세계인들이 박수를 다 쳐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탄생하는 이 빅프렌즈를 가지고 한번 뜻을 만들어 보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왕 외치고 소리 한번 꽝 지르고 끝내겠습니다. 전부 일어서십시오. 자, 눈을 좀 감으시고. 왜 눈을 감아야 될까? 왜냐하면 조용할 때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 남들이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면 어떨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보다는 도대체 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가끔 눈을 감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다시 한번 간단 정리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라는 존재는 그럼 딴 데 있어 봤냐? 다른 인류 역사에 있었었나? 다른 세계사 시간에 나왔나? 나라는 존재가 한국사 시간에는 있었나? 다른 신문에 나오나?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라는 한 인간이 유한한 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럼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멋있게 살아야 될까? 과거의 꿈은 뭐였었나? 과거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 했었나? 근데 그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건가?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같이 팀워크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거를 포기할 거면 식물 인간으로 사는 게 낫다. 왜?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냥 살아봐도 또 힘들긴 마찬가지다. 차라리 이루어내고 멋지게 사는 게 훨씬 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인간 삶에 대한 경영 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간에 다 다를 겁니다. 감동도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하게 느끼는 분이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소리 한번 지르고 와 함성 박수 하겠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느냐. 이 뱃속에서 한번 질러보시고 함성 박수도 뱃속에서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와의 대화, 자기와의 각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하고 와 함성 박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나는